어제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지갑을 정리했습니다. 수북이 쌓여있던 명함들을 하나씩 꺼내 쓰레기통에 비우고 나니 지갑이 몰라보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 지갑 안에는 화려한 직함이 박힌 종이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름 속 자와 주민등록번호만 선명한 신분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평생을 그 명함 속의 직함으로 불려온 저에게 직함이 사라진 지갑은 마치 제가 누군지 증명할 길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함이 사라진 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더욱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길에서 만난 옛 동료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느 회사 누구라고 답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이제는 제 상태를 설명할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말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은퇴했다는 말을 덧붙이기에는 제 존재 자체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져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그 어색한 순간을 마주해 보셨을 겁니다. 소속 없이 이름만 말해야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몇 글자가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우리는 외면해 왔습니다. 그 글자들을 떼어낸 뒤에 내가 얼마나 낯선 존재인지를. 3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리고 회사의 간부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들이 곧 나라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작 그 모든 역할의 외투를 벗었을 때 거울 속에 남겨진 나를 바라보는 일은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정이덕 비어북신 거기서 이중성공지.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 묵별들이 그것을 향해 도는 것과 같다. 공자 가라사대.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내면의 정체성에 비추어 봅니다. 여기서 북극성은 외부의 직함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묵별들은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온 사회적 역할들입니다. 북극성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별들이 길을 잃지 않듯 우리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서야 역할들이 사라진 뒤에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자의 생애 역시 우리가 겪는 상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를 통해 이상을 펼치려 평생을 노력했지만 높은 관직에 머문 기간은 짧았습니다. 이후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뜻을 받아줄 군주를 찾았으나 끝내 정치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관료이자 갈 곳 없는 노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방황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며 인류의 스승으로 남았습니다. 역할로만 정의되던 삶이 멈췄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일과 나를 동일시해 왔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성과가 나의 가치라고 생각했고 직급의 높이가 나의 인격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일이라는 껍데기에 기대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착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직함 너머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논어 위령 공편에서 공자 가라사대. 군자는 구적이 소인은 구저인. 군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그동안 우리는 외부의 인정과 보상, 즉 남의 시선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평온한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고 싶은지, 남의 평가가 아닌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높은 직함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외면해왔습니다. 외부의 보호막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나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썼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를 탐구하는 데 써야 합니다. 명함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논어 하기편의 첫 문장. 공자 가라사대.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은 단순히 공부가 기쁘다는 격언이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소홀했던 나의 내면을 새롭게 익히고 깨닫는 즐거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은 바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탐구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은은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화려한 칭찬보다 훨씬 더 깊은 위안이 됩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합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어느 회사의 전직 임원이 아닌 그냥 인간으로서의 저를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낯설고 초라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얼굴 속에 숨겨진 평온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암 뒤에 숨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저의 웃음과 저의 슬픔이 이제야 비로소 제 눈에 들어옵니다. 직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함만 남는 줄 알았는데 그 빈 공간이 있어야만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은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도 이른이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긴 세월의 흔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저 명암 없는 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직함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름 속 자에 담긴 진정한 당신과 조용히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